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금융, 그리고 기술 뉴스 속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을 골라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진짜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요즘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2026년 2월 28일자 최신 금융 AI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고 중요한 자료네요. 맞습니다. 이게 시중에 떠도는 그저 그런 흔한 기술 트렌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복잡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지갑, 일상,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대체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지 그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이번 동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뚜렷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AI가 더 이상 IT 부서의 구속진 실험실이나 백오피스 시스템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AI는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 공간, 즉 이사회 테이블에 상석으로 진격했습니다. 이사회 테이블로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리포트를 보니까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벌써 포착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금융그룹의 경우에 이사회 사회이사 후보에 아예 AI 및 AX,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환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CEO를 선임하는 아주 무겁고 중요한 절차에도 AI 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네, 최고 경영자를 검증하는 룰 자체를 AI가 함께 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했다는 생색내기형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맞습니다. 기업의 심장부인 이사회에 AI 전문가가 들어간다는 건 이른바 AI 거버넌스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표준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AI 거버넌스요? 네. 과거에는 개발자들이 그냥 어떻게 똑똑한 알고리즘을 만들까 이런 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이 AI가 내리는 결정이 과연 윤리적인가 그리고 리스크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걸 챙기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네요. 해외 상황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노스포인트 뱅크쉐어스라는 금융사는 전 통화감시관이었던 로드니 후드를 이사로 영입했습니다. 로드니 후드요. 그분은 국가금융시장 전체를 감시하던 최고위급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물을 데려와서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와 리스크 모델링에 지휘봉을 아예 맡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도 아주 상징적인 인재 이동이 하나 있었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신임 대표 내정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전 카카오뱅크 AI 그룹장이 엔터테인먼트의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되었습니다. 금융권에서 AI를 진두지휘하던 수장이 전혀 다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고 경영자로 자리를 옮긴 건데 이게 완전 인재 대이동 현상 같아요. 그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금융권에서 그 수백만 건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면서 쌓아올린 고도의 AI 처리 경험, 그리고 리스크 통제 능력이 있잖아요. 네네, 엄청 까다로울 테니까요. 그 능력이 이제는 콘텐츠를 추천하고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가장 절실한 역량이 되었다는 방증입니다. 산업 간의 경계가 AI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뜻은 여러분이 다음번에 은행 앱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때 네, 그때 작동하는 시스템이 맞아요. 그 배후에는 단순히 지점장님의 감이나 판단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사회 수준의 AI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설계한 거버넌스의 룰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완벽하게 우리 삶의 제도로 자리 잡은 거죠.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AI가 금융 시스템에 아주 똑똑한 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동시에 그 강력한 지능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네요. 리포트의 아주 어두운 이면이죠. 강력한 무기는 결국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니까요. 네, 대중들도 이 위협을 이미 피부로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설문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던데요. 무려 79%의 사람들이
AI 기술이 사기나 피싱에 활용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79%면 거의 10명 중 8명인데 이 수치는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실제 경험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거든요. 진짜 수법의 진화를 보면 약간 소름이 돋습니다. 이른바 돼지도살 그 피그부처링 사기나 교통위반 과태료 문자를 가장한 피싱 같은 전통적인 범죄들이 이제 완전히 AI를 입고 산업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막 맞춤법 틀리고 어색한 번역투의 그런 문자가 아니죠, 이제는. 그러니까요. AI가 완벽한 문맥에다가 감정까지 담은 대량의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복제해냅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AI 사기의 평균 피해액이 1917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그 돈을 뺏기고 나서의 상황입니다. 네, 회수율이 고작 36%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절반도 못 찾는 거예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범죄 조직들은 이미 AI를 아주 정교한 전술 무기로 삼아서 24시간 내내 자동화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와, 24시간 자동화 공격이요? 네. 하지만 수사당국 역시 그냥 손을 놓고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들의 창이 AI라면 방어자들의 반패 역시 AI로 진화했거든요. 눈에는 눈, AI에는 AI네요?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미국 법무부와 암호화폐 기업 테더가 공조해서 중국계 초국가 범죄 조직과 연계된 암호화폐 자금을 동결하고 압수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무려 42억 달러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리포트를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는데 42억 달러가 아니라 네, 420억 달러입니다. 와, 하나로 치면 5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잖아요. 이건 단순한 뒷골목 범죄 조직의 자금이 아니라 아예 디지털 세상과 AI만으로 굴러가는 웬만한 소규모 국가의 GDP 수준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결국 꼬리를 밟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시나요? 수사관들이 밤새워 장부를 들여다본 건 절대 아니겠죠? 당연하죠. 자금 세탁 방지, 이른바 AML 시스템과 고객 확인 제도인 KYC 시스템에 아주 고도화된 AI가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시스템 자체가 AI로 무장한 거군요. 네. 수만 개의 지갑으로 수십만 번 쪼개져서 이동하는 자금의 그 미세한 패턴을 AI가 끈질기게 역추적해낸 겁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망에서는 범죄자의 AI와 수사당국의 AI가 서로의 알고리즘을 뚫고 막아내는 거대한 사이버 전쟁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AI, 그걸 추적하는 것도 AI. 그렇다면 이 치열한 AI 대 AI의 전쟁이 벌어지는 실제 전장은 대체 어디일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금융 인프라와 보안의 최전선, 특히 블록체인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와 보안 솔루션이 최근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죠. 리포트 보니까 특히 이더리움 생태계 상황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네, 기술적 난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이 상황을 비유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꽉 막힌 왕복 2차선 도로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차가 엄청 막히는 답답한 도로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확 높이기 위해서 레이어 2라는 확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2차선 도로를 8차선 초고속도로로 아주 넓게 뚫어버린 거예요. 시원하게 뚫렸네요. 네. 그런데 도로가 넓어지고 나들목이 수십 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차량들, 즉 유동성이 이리저리 다 분산돼 버린 겁니다. 게다가 경찰이 그 많은 톨게이트를 전부 다 감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죠. 아, 그걸 기술적인 용어로 파편화 논란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유동성과 보안 부담이 커지는 파편화 현상. 결국 해커들이 몰래 파고들 수 있는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늘어난 셈이 된 거죠.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표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훨씬 더 까다롭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더리움이 이제는 단순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거래소를 넘어서서 온체인 AI 에이전트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체인 AI 에이전트, 이 개념을 여러분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네, 스마트 컨트랙트의 AI 모델이 아예 내재화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암호화폐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매수나 매도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렇죠. 밤새 가면서 차트 보고. 네, 그런데 이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자동화된 계약서 안에 AI가 아예 거주하면서 스스로 시장을 분석하고 알아서 거액의 거래를 실행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코드로 짜인 계약서 안에 지능을 가진 AI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해커가 이 AI 모델의 판단 로직 자체를 교란시키거나 취약점을 예리하게 찌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러면 순식간에 수백억 원의 자금이 누군가의 승인도 없이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버그나 오류를 찾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AI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검증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AI 모델 검증, 즉 모델 오디시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멀티체인 보안 프레임워크, 방어 체계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단위에서도 보안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흥미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군요. 리포트에 언급된 AI와 보안 융합 파트너십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방대한 AI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베스트 데이터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계의 거물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손을 잡았어요. 네, 그 파트너십의 핵심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요즘 해커들은 아주 교묘해져서 단순히 데이터를 훔쳐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공격하나요? AI가 학습하는 거대한 데이터 호수에 오염된 데이터를 몰래 섞어 넣습니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서서히 중독시키는 거죠. 와, 진짜 악랄하네요. 그래서 바스트 데이터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결합은 외부에서 단순히 벽을 높게 쌓는 게 아닙니다. AI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 저장소 자체에 위협을 탐지하는 면역 체계를 아예 내재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공격을 막는 방패를 쥐어주는 걸 넘어서 AI 데이터 시스템 자체에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를 심어넣는 거네요. 자, 지금까지 이사회로 진격한 AI, 범죄와 수사의 무기가 된 AI, 그리고 사이버 보안의 면역체계로 진화하는 AI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이 모든 개별적인 현상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개별 기술과 범죄를 넘어 국가 간의 거대한 패권 경쟁으로 넘어가 보죠.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개별 기업의 기술 다툼을 넘어서 거대한 정책 동향으로 이 현상들을 읽어야 하거든요. 중국의 움직임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네, 최근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800%나 급증했다는 데이터가 리포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800% 급증은 단순히 모바일 결제를 편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국민들의 소비 패턴 그리고 자금 흐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완전히 폐쇄된 루프 안에서 싹쓸이 수집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금융 데이터는 고스란히 중국의 국가주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연계시켜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결국 달러 패권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동시에 AI의 지능을 국가 단위로 끌어올리라는 무서운 양동작전인 셈이죠.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은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꽤 거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아주 요동치고 있죠. 현재 시장 상황을 편향 없이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면 결코 장밋빛만은 아니거든요. 뉴욕 증시와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AI 과열에 대한 경계감과 맞물려서 여러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핀테크 업계의 인력 구조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모 신용 시장의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심지어 AI 열풍의 완전 대장주인 엔비디아에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조 원 규모의 기록적인 공매도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베팅이죠. 그러니까요. AI가 가져올 혁신은 분명하지만 시장은 그 가치와 거품 사이에서 아주 냉정하고 공격적으로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기술이 산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격동기 속에서 한국의 포지셔닝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한국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리포트의 교보증권 분석에 따르면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화 환율이 1,420원에서 1,430원 선에서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글로벌 AI 산업이 요구하는 물리적 수요와 아주 잘 맞물려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통찰이죠? 우리는 흔히 AI라고 하면 클라우드, 알고리즘, 가상세계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뭔가 허공에 떠 있는 디지털 느낌이죠.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지능을 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겁고 막대한 전력과 공간을 소비하는 물리적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I는 절대 허공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물리적 인프라의 중요성.
인간의 뇌가 복잡한 생각을 할 때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소모하듯이. 맞습니다.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수만 개의 GPU를 돌릴 막대한 전력, 그 엄청난 열을 식힐 냉각수, 그리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 부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위에서 벌어지는 AI 패권 경쟁의 승패가 결국 누가 물리적 인프라를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로 귀결된다는 거군요. 국내 대형 프로젝트들을 보면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현대차 그룹 소식 보셨죠? 네, 새만금 지역에 무려 9조 원을 투자해서 AI, 로봇, 수소 에너지 거점, 즉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이요. 이건 단순히 자동차 공장을 하나 더 짓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래의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멈추지 않고 구동할 수 있는 거대한 자체 에너지 생산 기지와 인프라 생태계를 통째로 구축하겠다는 물리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하나은행의 행보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하나은행이 완도 해상풍력 사업과 협력해서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전기를 얻는 게 아니라 친환경 전력을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지금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로 AI를 돌리는 기업은 결국 글로벌 규제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고도화된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어도 그 AI를 구동하는 에너지가 깨끗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의 명암도 못 내밉니다. 결국 AI 금융의 미래는 누가 친환경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첨단 인공지능이 알고 보면 바다 위를 부는 바람과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발전소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물리적인 현실이 말이죠. 네, 모든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는 그저 복잡해 보이는 기술 동향 리포트였지만 파고들수록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 세 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요약해 주시죠. 첫째, 금융의 중심에 스며든 AI는 이제 기업의 전략을 짜는 이사회의 거버넌스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AI는 범죄자의 무기이자 동시에 수사관의 방패가 되어 실시간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추적하고 방어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톱니바퀴죠. 셋째, 이 모든 가상세계의 지능을 멈추지 않고 굴리기 위해 국가와 기업들이 막대한 친환경 전력과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 치열한 물리적 인프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지각 변동을 종합해 보면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미래에 대해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님이 제시하는 이 시나리오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어떤 상황인가요? 자,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모든 개인 자산, 주식,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관리해주는 당신만의 전속 AI 에이전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의 돈을 관리해주는 똑똑한 디지털 자산관리사네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밤 여러분의 돈을 빼돌리려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떠돌던 극강무도한 해커 AI가 여러분의 AI 에이전트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둘은 네트워크상에서 실시간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와, 긴장되는데요. 그 순간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혹은 털어먹기 위해 두 AI가 일초에 수백만 번의 수싸움을 벌이며 치열하게 협상이나 전투를 시작합니다. 영화 같은 순간이네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코딩이 더 정교하고 알고리즘이 더 똑똑한, 즉 지능이 높은 AI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바로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방어하는 쪽이나 공격하는 쪽이나 이미 AI의 지능 자체는 극한으로 발전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 승패를 가르는 최종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능이 아니라면? 그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어느 쪽 AI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더 압도적인 전력량과 컴퓨팅 파워를 밀어넣어 줄 수 있느냐? 바로 그 전력량이 승패를 가를지도 모릅니다. 와, 그러니까 나의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내 AI의 단순한 똑똑함이 아니라 내 AI를 구동시키는 물리적인 발전소와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힘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물리적 자원의 무게감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극도로 고도화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승패는 가장 무겁고 거대한 물리적 자원의 크기가 결정한다는 이 역설.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은행 앱에 접속할 때 혹은 새로운 AI 기술 뉴스를 접할 때 그 얇은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 거대한 해상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돌아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와 창이 수십조 원의 돈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논의가 기술 이면의 진짜 현실을 보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딥다이브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 단계 높여주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맥락은 저희가 늘 날카롭게 다듬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딥다이브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